네, 안녕하세요. 최지현입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이제 조금만 참으십시오. 올해 이제 이민년이니까 점차,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올렸던 금이 많은 사주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좀 끌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10만이 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제가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토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없는 거, 또 무력한 거,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면서 또 대처법 같은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는 오행 중에서 6개나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 하나 정도는 누구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게 사실은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적은 것보다 없거나 좀 없어도 물론 문제는 되지만 많은 것이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나 또 그런 성격이나 뭐 이런 거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토를 이해하기 전에, 토를 공부하기 전에 우선 토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토 그러면 여지껏 배웠던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흙이다, 땅이다, 또 혹은 뭐 높이다, 넓이다,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그 얘기가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형태적인 모습이에요. 토의 하나의 물상의 일부분, 형태적인 모습이고, 실제 토는 이제 본질적인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토의 본질적인 모습들은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연을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주라는 것도 결국 자연법에서 온 거거든요. 이 음양오행이라는 것도 다 자연법에서 온 거죠. 자연의 이치,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이 학문이 온 겁니다. 이 학문은 물론 유교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학의 근거에서 나온 그런 공부라 우리가 사주를 만든 사람을 자꾸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사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연애자평을 쓴 뭐 서공이 썼다, 뭐 서승공, 서자평 씨가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글쎄요, 옳지 않은 얘기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자평명리라는 건 만들기는 했어도 그 전에 이제 이허중이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당사주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허중의 설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면으로 봐서는 이 사주라는 공부 자체가 음양오행에서 왔기 때문에 음양오행을 정립시키신 분, 음양오행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신 분이 이제 우리 사주의 아버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공자가 우리 사주의 아버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아니었으면요, 이 음양오행 그 사상이 세상에 퍼지지를 못했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복희씨 주왕 문학을 거쳐서 64쾌가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세상으로 끄집어낸 것은 공자와 제자분들이 12기라고 해서 널리 퍼뜨려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참 여러 방면에서 정말 위대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를 공부할 건데요. 우리 공자님이 물려주신 토의 어떤 오행적인 특성, 또 역할, 목적, 이것을 한번, 찬찬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리고 각 계절마다 다 특성이 있죠. 봄에는 만물이 이렇게 생겨나고 자라고 뭐 그런 어떤 성장의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 또 여름에는 그 성장이 또 더욱더 발전해서 확산하고 또 팽창하고 그런 기운으로 또 확대되죠.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 그것이 이제 수렴하는
하나의 완성의 기운. 제가 지난주에 금은 완성의 기운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머지 격가지들을 다 떨어뜨리고 완성하는 기운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완성의 기운을 이제 겨울이라는 계절 씨앗 형태로 해서 보존해서 넘겨주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의 어떤 시간을 갖는 게 이제 겨울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그냥 물상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봄하면 그냥 아지랭이가 피어오르고 막 꽃이 막 만발하기 시작하고, 또 여름이면 막 그냥 태양이 뜨거워서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자라나는 숙성하는 그런 기운들, 또 가을이면 쓸쓸하지만 낙엽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 그리고 겨울은 모든 초목들이 누렇게 변해서 다 죽어가고 그 위에 눈서리가 내려서 하얗게 쌓인 그 겨울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 네 가지 계절은 각기 다른 색깔들, 다른 모양들, 다른 풍경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토의 기운, 예전 제 강의 보면 그 화계라는 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변화의 기운이라고 아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의 본질적인 기능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지시등은 변화다. 그러니까 토가 없으면 계절은 원활하게 변화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변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 변화는 시간이 개입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텀이 있어야 돼요. 그 사이사이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봄에서 여름으로 이어지는 길은, 길목에서는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이어질 때는 진토라는 그런 가교가 있습니다. 다리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로 건너갈 때 중간지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중간지대가 없이 바로 맞부딪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하고 여름하고 바로 맞부딪힌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입춘 때는 아직까지 춥습니다. 거의 뭐 영하일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추운 온도로 따지면 뭐 영하 1도라든지 뭐 영상 1도라든지 이런 아주 낮은 기온에서 청명 때 보통 기온이 약 한 20도에서 25도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갑자기 0도에서 25도가 부닥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적응을 못하지만 자연도 적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을 수 있는, 내가 또 몸으로 뭔가 익숙해지는 그런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가을철에 그런 환절기 날씨 때, 갑자기 배추 농사를 했는데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지면서 눈소리가 내리면 배추들이 전부 다 냉해를 입죠. 그래서 이제 못 쓰게, 상품 가치가 이제 떨어져서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바로 토는 그렇게 계절과 계절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알고 있는 토가 나무를 지탱해주는 그 땅의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산의 역할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형태적인 모습이에요. 본질적인 모습은 이제 이렇게 저장하고 한정하고 안정하고, 그 변화의 기운이 결국은 안정성에서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안정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개입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책 그 사주혁명 50페이지인가 한번 책 갖고 계신 분들은 펼쳐서 같이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50페이지 보면 이제 그 조절 가능한 토와 조절 불가능한 토를 이렇게 좀 구분을 했죠. 그래서 조절 가능한 토라는 것은 이제 화생토, 생산성이 있는 그런 토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토가 생산성이 있으려면 이제 적존수에서도 수윤물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물이 개입이 돼야 됩니다. 토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건요. 그리고 이제 토가 그렇게 생산성이 있는 토를 이제 조절 가능한 토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가 조절이 불가능한 토,
토가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나쁜 흉의 작용을 한다는 그런 의미죠. 대표적인 게 뭐 토다금매. 토가 너무 많아서 금을 이렇게 묻히게 한다고 하든지, 또 이렇게 또 생산성이 결여되어 있는 뭐 사막토라든지 자갈토라든지 이런 경우, 또 수기가 일점도 없어서 생금을 해줄 수 없을 경우, 그런 토들은 이제 조절이 불가능한 토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토의 속성을 좀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53페이지 토의 목적과 역할에서도 이렇게 잘 나와 있죠. 토생금이라는 거. 그래서 금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토가 금하고 관계하고 있는 것은 토로 인해서 금이 더 강해진다라기보다는 보호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즉 화가 있을 때 화를 피해서 습토로 들어가면 이제 보호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오히려 이제 토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을 보호하는 그 기능에 있어서는. 그래서 토윤물생, 수기를 만나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화기를 만나면 이제 병든다라고 이렇게 화조물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화조물병, 수윤물생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토는 그래서 물을 좋아해요. 화보다도. 화는 대신 이제 어떤 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사주 구성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화생토의 의미와 토생금의 의미는 목적과 역할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음 기회에 제가 이제 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오늘은 이제 토가 없는 사주가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토에 관한 내용, 이 사주혁명 50페이지부터 이제 55페이지까지 이제 요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54페이지 토의 속성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는 저장과 고정, 한정하는 역할과 기능을 지닌 에너지이다. 목화, 금수 모두를 저장하고 고정, 한정할 수 있다. 목을 만나면 그 뿌리를 통해 양분과 수기를 제공하기에 목을 성장시키고, 화를 만나면 화의 확장성, 팽창성을 고정시켜 무한대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며, 수를 만나면 미친 듯 날뛰는 수기를 지하수로 저장해 흐르게 하고, 금을 만나면 어머니가 아기를 품듯이 생하여 보호하고 성장한다. 뭐 요렇게 대충 요 기능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주석이 더 달려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제 그 강의하고 맞물려서 도움이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토가 없으면 왜 나쁜지, 뭐가 나쁜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하기 전에, 토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크게 세 가지 이 기능을 가지고 먼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장 기능이 있어요. 저장이라는 것은 보호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하느냐? 첫 번째, 수로부터. 수가 너무 왕해서 예를 들어서 부목을 시키고 뭐 나무가 이제 물에 뜬다는 의미죠. 뿌리가 썩고 부목을 시키거나 또 침금을 시키고 또 뭐 화를 꺼트린다든지 화를 공격해서 화식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로부터도 다 보호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보호하는 거고 목도 보호하는 것도 금도 보호하는 것도 전부 다 토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는 저장의 기능을 다른 말로 보호라고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잘 보호하는 것이 금을 가장 잘 보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금이나 경금이 있는데 뿌리가 있는 화가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뭐 정묘라든지 또 뭐 정미라든지 또 이런 간지가 있고 여기에도 또 뭐 이렇게 정사 뭐 이런 간지들이 있다고 하면 화극금으로 전부 다 녹여버리겠죠.
이럴 때 이렇게 기토가 있으면 이 속으로 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적천수에서는 열즉 희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모라는 게 이제 어머니라는 뜻인데, 금의 어머니가 이제 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이 살이 나를 공격할 때는 열즉 희모, 엄마 품 속으로 이제 숨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즉 희모, 그래서 이렇게 화로부터 금을 보호하는 역할이 이제 최고 좋은 역할이고요. 또 수기가 너무 강해, 이렇게. 임자일주인데 뭐 개해월에 이렇게 태어났든지, 개해월에 이렇게 태어났다든지, 이런 사주에서 이렇게 무토운이 들어오면 수마기가 되죠. 이 정도면 뭐 이게 제방이 뚫릴 수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뭘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이 수로부터 화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무토가 이 화를 보호해 주겠죠. 예를 들어서 무오일주다 그러면 이 오화를 무토운에서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도 보호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보호 장치는 금도 보호해 주고, 그 다음에 화도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도 보호해 주죠. 부목시키는 것을 토국수에서 목이 떠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방지해 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정이라는 것은 현실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가 만약에 이 한정하는 기능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계속 확산할 거 아닙니까? 우리 키도 마찬가지죠. 계속 20살이 되면 멈춰야 되는데 계속 20살이 넘어서도 계속 키가 자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한정하는 것이 바로 이 토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토의 중요한 기능인데, 우리가 보통 토가 없으신 분들은 그래서 비현실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화라는 것은 계속 확산 팽창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수중에 돈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1억짜리 어떤 규모의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물건을 구입하려고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시집을 못 가고 있어. 상관 경관된 사주야. 그래갖고 시집을 못 가고 남자가 이상하게 눈에 차지가 않아. 또 이 상관 폐인까지 돼갖고 또 눈은 높아. 그런데 내 실제 지금 현실은 뭐 그렇게 학벌도 좋지도 않고 집안도 그렇게 뭐 썩 좋지도 않고, 거기다가 얼굴도 그렇게 아주 절세 미모도 아니에요. 뚱뚱하고 못생긴 편인데, 내가 원하는 남성은 무슨 뭐 이병헌이나 현빈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성이 없는 거죠. 네? 자기 나이가 예를 들어서 60살인데 25살, 30살 먹은 여성이 마음에 든대. 마음은 늙지 않으니까. 그것도 이제 미친 거죠. 그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것부터 해서,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또 내가 공부를 하고 목표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럿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자기 어떤 능력 밖에 에드벌룬처럼 이렇게 부풀러지는 거, 뭐 1년에 내가 올해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으로 주식 종잣돈 100만 원 갖고 1억을 만들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현실적인 생각들을 잡아주는 게 바로 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하는 거예요. 토가 그런 어떤 비현실성들을 다 잡아서 저장해서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가 없는 사람들은 무한대로 이게 자꾸 확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가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듣다 보면 소설이 돼버려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토는 한정해서 현실적인 세계로 끌어내려온다라는 그런 기운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안정인데, 토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과 계절 사이가 이제 환절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 환절기의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바로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주체.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밥도 뜸을 들여야지 밥이 되지 않습니까?
과일 하나가 익더라도 어느 정도의 햇빛이 시간이 필요하죠. 바로 익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따면 떫죠. 설 익었다고 하죠, 보통. 그래서 변화에는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 틈, 계절과 계절 사이에 그 틈이 바로 시간이 이 변화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예전에 강의 올린 것 중에서 화계라는 그 강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화계살. 예, 화계살이라는 강의를 올린 적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제가 화계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변화의 기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변화의 기운. 화계라는 거에. 이게 이제 화계라는 게 화려함을 덮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화려함을 덮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화려함을 덮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 화려함을 덮는다는 건 뭐냐면,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결과라는 것은 원인이 있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계라는 것은 원인. 이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요. 보통 원인이 만들어질 때가 해월, 해년, 해나 인. 보통 역마라고 그러죠. 해나 인이나 뭐 사. 그 다음에 신.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역마의 운이에요. 그래서 역마운 때 원인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진, 술, 충, 인연 때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기간이 3년 단위인데 이 3년이라는 것은 이제 삼합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도출해내는데 그래서 항상 좋은 원인을 만들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삿짐 그런 뭐 중요한 날짜를 정할 때도 보통 이사하는 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사하는 날보다 계약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처음 도장 딱 그게 원인이니까 그 원인을 딱 만드는 건데 그 원인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결과가 나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남녀 간의 궁합을 볼 때도 만남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된 시간, 안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이 개입해서 원활하게 윤활작용을 하면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급격하게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단점, 만약에 토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 어떤 현상이 있나, 원활하게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바꿔주는 기능들이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단점이 뭐냐면 가장 큰 단점이 이 변화가 원활하지 못해요. 못함. 변화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 바로 뭐냐면 조급함, 성급함이에요. 그 다음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 인내심 부족, 보관 기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의미하는 건 뭐냐면 불안정성이에요. 불안정성. 그래서 이 변화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토가 없는 사람들은 중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토를 갖다가 중이라고 하죠. 토는 중을 의미합니다. 중, 가운데 중. 맛은 단맛이죠. 단맛. 위장을 의미하죠. 소화기 계통. 예. 그리고 행운수로는 5입니다. 5, 0입니다. 예. 그 다음에 색깔로는 황토색.
그래서 토가 없거나 무력하면 이런 단점들이, 이런 안 좋은 점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불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불안정성이 발생했을 때 실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이제 개운법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하게 토 오행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이었습니다.